안녕하세요. 어둠의 숨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들려드릴 이야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안전한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오래된 집들이 유령들의 은신처가 될까요? 밤중에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 그것은 바람 소리일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의문들을 풀어줄 것입니다. 당신도 한 번쯤 밤의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끔찍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서 저 책이나 주민처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무서운 이야기들을 접해온 결과일 텐데요. 세대에 따라서 어렸을 때 무서운 이야기를 봤던 방법은 다르겠지만 이야기는 대부분 비슷하거나 같은 이름을 가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고전괴담 특집으로 준비했고 10개의 이야기를 가졌습니다. 보시면서 본인이 몇 개나 알고 있는지 세어가도 재밌을 것 아니야. 아시죠? 제가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로 꽤 오랜 시간 무서운 이야기로 기억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올해 중학교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었지만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 입시 성적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학생은 고민 끝에 한 요한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부적을 하나 써주면서 고양이 머리를 하나 부에다가 깊은 밤에 어각 동서당에 있는 버려진 화장실에 던져 넣으라고 말했다. 다만 고양이 머리를 던지면서 결코 화장실에 불을 쬐지 말고 화장실에 뭐가 있는지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학생은 어차피 돈이 많이 드는 애도 아니어서 집도락이라도 접는 심적으로 동네 도둑고양이를 적어다가 시키는 대로 했다. 우연인지 그 이후 학생은 성적이 쑥쑥 올라가서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다. 3년 후 학생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또다시 성적이 뜻대로 오르지 않았다. 너무나 대학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학생은 다시 한번 일전의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이번에는 제2의 머리를 부해서 깊은 밤 문제의 화장실에 던져먹으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결코 화장실에 불을 지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학생은 보름직했지만 이번에도 시키는 대로 했고 공교롭게도 학생은 아슬아슬하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 되어 학생은 고시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험 점수가 뜻대로 나오지 않아 고민했고 이번에도 다시 무당을 찾아가게 됐다. 무당은 이번에는 갓난아이의 머리를 깊은 밤에 그 화장실에 던지라고 말했다. 선한의 머리를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학생은 잘때냈지만 고시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인지 결국 학생은 마음을 굳혔다. 병원 여관실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의 시체를 구했다. 그랬던 화장실에서 학생은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워하면서 아기의 머리를 던지러 갔다. 섬뜩한 마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겁지겁 가만에서 머리를 꺼냈다. 그런데 정말 실수로 전등 스위치의 탈꿈치가 부딪혀버린 것이다. 화장실에 불이 환하니 켜져서 보니 화장실 바닥에는 그 무당이 입을 벌린 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이야기는 90년대 후반에 퍼졌으며 최근 방송에서 한 여자 연예인이 들려주면서 전국적으로 유행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는 있었는데 그녀는 촉망받는 발레리나였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게 되었고 항상 투병하며 병석에 누워 고통스럽게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더 춤을 추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어머니는 모든 의학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치료해 가만히 없자 마침내 한 무당을 찾아가게 된다. 무당은 돈을 받고 부적을 한 장 써줬다. 그리고 얼마 뒤 어머니는 딴의 방에서 두수박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방 문틈으로 살짝 엿보니 딸이 일어나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뛰기도 하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었기 때문인지 동작은 부자연스러웠지만 어머니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다. 어머니는 그런 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남겼다. 얼마 후 딸은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어머니는 딸을 그리워하며 마지막으로 춤을 추던 딸의 사진을 환상해 보았는데 그 사진을 보고 어머니는 정확할 수밖에 없었다.
자진에는 천장에서 고개를 내는 귀신이 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당겼다 놓았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일본에서부터 퍼져서 돌아다닌 이야기입니다.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한 여학생이 어느 날 옷장고를 하나 받게 된다. 옷장고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고 아무 제목도 없는 비디오 TV 하나 있을 뿐이었다. 무슨 스토커의 장난은 아니다 싶어서 여학생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여학생은 비디오 TV를 학교 동아리로 들고 가서 그곳에 있는 비디오로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TV를 보기 시작했다. 비디오를 재생하자 어느 낯선 남자 한 명이 나타났다. 남자는 방을 뛰어다니며 이상한 춤을 미친 듯이 추었다. 워낙 정신나간 모습 같았고 또 모습이 해괴해서 보던 사람들은 어이없어하며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런데 혼자 자취를 하며 살던 그 여학생은 반대로 소리를 내며 어머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저기는 바로 내 방 아니야. 다음 이야기는 1993년 출간된 기념비적인 베스트셀러 공포특급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로 회자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는 집으로 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왠지 무서운 느낌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기도 하고 누군가 뒤에서 쏟아보거나 내려다보는 느낌도 들었다. 이 때문에 깊은 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올라오는 것을 무척이나 무서워했다. 아이가 너무 무서워하자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마중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다. 아이는 어머니가 몹시 반가워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가 안 무섭고 너무 좋아.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올라가기 시작하자 엄마가 말했다. 넌 내 변이 엄마로 보이니? 1997년 서울 방배동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 신입생이었는데 갑자기 숙제와 중간고사 대리가 겹쳐서 밤새도록 자식방에서 정신력 썼습니다. 들어간 중에 갑자기 방 한쪽 벽에서 쿵쿵쿵하고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도 방음이 잘 안되는 얇은 벽으로 된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 개의치 않았죠. 그런데 의외로 그 소리가 너무나도 오래 들려왔고 약해졌다 장해졌다를 하며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공부하던 중에 너무나도 신경이 쓰여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제 쪽에서 벽을 세게 두들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숙제를 끝내고 저는 잠이 들게 되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웅성거리는 소리에 일찍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경찰관 형사들이 모여있었고 옆방에서 보부상 도중에 살해사건이 일어나 남편이 아내를 죽여버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경찰을 사수했기 때문에 경찰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장에 온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어제 들었던 소리와 그 시간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한 형사는 어딘데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시각은 11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저희가 남편이 자수한 것을 적수한 지거든요. 조금들과 주문 안에 사망 추정 시각도 10시 이전으로 나오는데 그 말을 듣자 저건 도대체 무엇이 그날 밤에 벽을 두드린 것인지 상상이 되어 오싹한 생각이 한동안 멍했습니다. 소위 당일이 남아 군대에서 야간 근무 도중에 고사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 소리만이다. 차라리 귀신이 낸 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냐? 혹시라도 부검이 잘못된 거고 그 아줌마가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살려달라고 벽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두드렸던 거라냐. 그 아줌마가 너를 얼마나 원망하면서 죽어왔겠냐. 다음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오던 민간 전신입니다. NCTV의 한 제한 프로그램에서도 언급되어 회자되기도 했죠. 병원으로 오래 고생한 백제 한 할머니가 죽음을 맞이했다. 장례를 치른 유족들은 할머니의 관을 데리고 묻기 위해서 선산으로 문부했다. 그런데 무덤 자리에 부덩이를 파자 부덩이에서 물이 새어나왔다. 유족들은 그 부덩이 옆자리에 다시 부덩이를 팠는데 이번에는 뱀이며 나무뿌리가 부덩이 속에 꼼출거리고 있었다. 결국 유족들은 그 옆에 다시 부덩이를 판 뒤에 할머니를 묻을 수 있었다.
사흘 뒤 죽은 할머니의 소녀가 자던 도중 죽은 할머니의 꿈을 꾸었다. 꾼소리 할머니는 음산한 표정으로 걸어가면서 뭐라고 중얼거리고 있었다. 잘 들리진 않았지만 소녀가 꿈속에서 듣기에는 기었다 라고 말하면 못같았다. 소녀가 잠에서 깨어나자 소녀는 매우 숭늉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날 소녀의 삼촌이 낚시를 하러 가자고 했지만 소녀는 왠지 꿈 생각에 불안한 마음에 낚시에 타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낚시에서 배삭으로 드나 삼촌은 죽고 말았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삼촌의 장례도 치르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뒤 소녀는 또다시 죽은 할머니의 꿈을 꿨다. 할머니는 이번에도 그저 아직 기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다음날 소녀는 고모와 함께 서울에 올라가기로 되고 있었는데 꿈이 불길해서 소녀는 자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로 가는 길에 사고로 고모가 죽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불과 여름이 지나기 전에 이 집에서는 3번의 장례를 치르게 되어 원만히 서산에 가서 사람을 묻게 되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꿈의 할머니가 나타나는 일도 없었다. 무덤을 만들 때에는 결코 쓸데없는 길 부담이를 파지 말라. 제 친구 누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누나가 고3 때의 일인데 누나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기독교인이었고 살보고도 성실한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새벽 2시가 조금 안 돼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식탁 쪽으로 돌아보자 식탁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무릎을 꿇은 모습으로 식탁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의 표정에 너무 놀라서 누나는 손을 모아 눈을 감고 주리도구를 웃고 마음속으로 산소말을 넣고기며 계속 불렀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누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똑같은 모습으로 앉아있으면서 누나를 똑바로 쳐다보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덜마 미친다다. 다음 이야기는 일본에서 90년대 말 20년대 초에 유행한 이야기입니다. 한 택시 기사가 어느 음산한 날 도쿄 시내를 돌고 있었다. 그날따라 손님이 없었는데 머리를 길게 길러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택시를 세웠다. 여자 손님은 의외로 갑자기 먼 거리로 운전을 하려고 말했는데 택시기사는 돈이 되겠다 싶어 손님이 말하는 대로 길을 따라놨다. 불길한 손님을 떼어온 택시기사는 어느새 외딴 숲길에 통과하게 되었다. 오랜 운전 때문에 택시기사는 졸음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낯선 숲길을 겨우겨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백미러로 손님을 보니 손님이 보이지 않아서 흠칫 놀라게 됐다. 그 때문에 놀라서 택시를 세우고 보니 택시는 운전실수로 남떨어지에 떨어지기 직전이었다. 택시기사는 남떨어지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때 손님이 문득 얼굴을 귓가에 들이밀고 속삭인다. 죽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이야기는 미국에서 90년대까지 너는 유행하던 버스로 젠버스 레전드 영화 도입부에도 수록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어느 폭풍을 몰아치는 밤 혼자 자동차로 운전하여 외딴 도로를 다니고 있었다. 여자는 그날따라 왠지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동기 최근에 여자 운전자를 습격하는 연쇄 살인마가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기도 해서 더욱 찝찝했다. 여자는 혼자서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애써 다른 생각을 해보려고 했지만 줄기란 늑지와 떨쳐버리기 어려웠다. 그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 이적 없는 길가에서 여자가 외딴 주유소를 발견했다. 마침 자동차는 연료가 다해가고 있어서 여자가 주유소에 차를 세웠다. 여자는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달라고 말했다. 주유소 주인은 말없이 차에 기름을 채워줬는데 표정과 눈빛이 좀 이상했다. 주인은 여자를 보면서 주유소 건물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듯 하기도 했다. 그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여자는 더 으스스한 느낌을 받았다. 마침내 주유소 주인은 여자의 팔목을 적서 잡더니 강제로 주유소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했다. 여자는 갈실이 주유소 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버럭치고 자동차에 수동을 걸어 도망치듯 주유소로 떠났다.
떠나는 차를 보며 질소주인한 저희들 아들 소리를 질렀다. 저 뒷자리에 누군가 쓰고 있단 말이야. 다음 이야기는 역시 1993년 출간된 공포특급에 실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본방 한밤에 새는 두 자매가 있었다. 언니는 과자로는 한 봉지 사왔는데 동생에게 절반만 먹고 나머지는 남자 넣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언니는 공부에 몰두했다. 동생이 과자를 먹는 동안 언니는 한참 정신없이 문제집을 풀고 있었다. 반이 깊어가고 시간이 한참 오른 뒤에 동생이 말했다. 벌써 절반 먹으면 돼.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돼? 언니는 공부하느라 귀찮아서 그냥 건성으로 그러라고 말했다. 잠시 다시 동생이 물었다. 나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돼? 언니는 좀 귀찮아서 짜증이 났지만 이번에도 그러라고 말했다. 그런데 잠시 시간이 지나자 등 뒤에서 또 소리가 들려왔다. 다 먹고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해? 나 그냥 다 먹으면 안 돼? 언니는 짜증이 나서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그래, 너 다 처먹어라. 그런데 거기에 동생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를 길게 두고 외친 피신이 오직 중에 나간 동생의 손톱을 아기자기자 씹어먹으며 주말거리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우리 공포고 학생분들이라면 대부분 아는 내용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고전교단이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처음에는 약간 일치했는데 옛날 생각이 안 나서 괜히 추억에 적게 되더라고요. 초등에라서 비밀이 뜯어진 본부책을 보기도 했고 하드에 무서운 책을 가져온 친구한테 잘 골라서 친구들과 같이 책을 보기도 했고요. 하도 무서운 거나 수다를 하는다고 하니까는 나중에는 지혜여서 제가 직접 이야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지르는 포악가를 만든 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펼치지만 과연 그것이 진짜 뜻일까요? 어쩌면 그 어두운 그림자들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무섭게 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고민을 주세요. 또 여러분이 겪은 이상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둠의 숨결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 들려드릴 더 많은 끔찍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어두운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